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2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했어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아무 문제 없이 차라리 이렇게까지 평화로워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진행됐죠. 시부모님도 다정하고 좋으신 분들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일찍 결혼한 친구들의 시댁 갈등을 여러 번 들었던 저로서는 조금 겁이 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쓸까봐 더 걱정하며 배려해 주시는 것이 눈에 보여 한시름 마음을 놓았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미 양가 부모님께도 자주 뵈며 얼굴을 익혔던 터라 상견례도 긴장 없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치렀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결혼은 거기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 분 더 나타나고 만 것이에요. 강진주 씨 휴대폰 되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 지호 엄마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상하다는 생각에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받지만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가 아니었고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제 이름과 예비 신랑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너무 찝찝했죠. 지호 씨 어머님 번호가 아닌데 목소리도 다르시고요. 대체 누구세요? 나 참, 지호는 결혼할 여자한테 이런 중요한 이야기도 안 하고 뭘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지호 친엄마예요. 네? 얘는 아내 될 사람한테 자기 집안 사정도 똑바로 이야기 안 하고 이런 건 미리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결혼 소식을 이제야 말할 수가 있어? 자신이 예비 신랑의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아주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저와 예비 신랑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죠. 사실 여부를 떠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을 제가 어떻게 먼저 알고 챙기겠어요? 그렇다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자니 참이든 거짓이든 내 남편이 될 사람의 엄마라는 말이 걸려 그냥 끊을 수도 없었죠. 한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서름을 토해내던 그분은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알았으니까 처신은 알아서 할 수 있지. 처신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는 나이가 30이나 돼서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디다 쓸래? 내가 지호 친엄마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딱 안 와? 당연히 그 집에 들어앉은 할망구가 아니라 날 시어머니로 대하고 깍듯하게 모셔야 할 거 아니겠니? 지호를 그 여자가 낳았어? 내가 낳았지. 정말 말투 자체가 무례하고 천박했지만 그래도 예비 신랑의 어머니라고 하니 뭐라고 하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전 남편의 집안 사정을 전혀 몰랐어요. 재혼 가정이라는 것도 몰랐죠. 물론 요즘 세상에 재혼 가정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결혼했다가는 앞으로 제 꼴이 어떨지 너무 뻔하잖아요. 예전에 아는 언니가 재혼 가정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남편의 친모와 친부 두 분 모두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려놓고는 각자 자기들이 부모 대접을 받아야 한다면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 통에 명절이 되면 시부모를 4명을 모시고 이 집 저 집 다 가는 건 물론이고 1년에 제사만 몇 번인 줄 모르겠다면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시아버님과 함께 사시는 어머님을 시어머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시어머니 대접을 해달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도 대접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전 곧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어요. 지호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 친어머니라는 분한테 전화 왔는데 설명해봐.
아, 전화하지 마시라니까. 대체 내 전화번호는 왜 가르쳐준 거고? 당장 설명해. 그제야 예비 신랑은 지금의 어머님은 남편이 고등학생 때 아버님이 재혼한 새 어머니이며 친모는 따로 계시는 게 맞다는 것을 이실직고했어요. 이혼했어도 여전히 아들과의 사이는 그리 나쁘지 않아 연락을 가끔이나마 주고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예비 신랑 역시 사이가 나쁘지만 않을 뿐 어머니와 오랫동안 보고 살지 않아서 돈독한 관계는 아니었기에 결혼식에 초대할 것도 아니고 해서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뒤늦게 들킨 거예요. 당연히 자신이 엄마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예비 신랑의 친모는 길길이 날뛰었고 지금이라도 예비 며느리를 만나야겠다며 상견례를 다시 하자며 때 아닌 때를 써서 간신히 달랜다고 수를 쓴다고 쓴 것이 허락도 없이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사정이었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결정할 수가 있어? 미안해.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시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으면 나중에도 그분이 막 화내고 난리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신혼집에 모시고 살면서 어머님 대접해드리자고 할 거야, 그럼? 아니지. 그건 말도 안 되지. 지금 당신 하는 행동이 그거랑 뭐가 다른데. 아니, 막말로 사전에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던가. 말도 안 하고 멋대로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대뜸 모르는 아줌마한테서 내가 지호 엄마요 하는 전화 들으면 내 입장이 어때? 황당하고 기가 차지 않겠어? 미안해, 자기야. 아, 됐어. 이 결혼 난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지금까지 들어간 준비 비용 아까우면 내가 몰아낼 테니까 파혼해. 아니, 뭐 이런 일로 파혼을 해? 이런 일이니까 파혼하지. 당신 친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분 아니시더라? 나더러 대놓고 본인이 당신 친어머니이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로 깍듯하게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신 아버님과 살고 있는 어머님 안 모시고 당신 친어머니만 모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이게 뭐야? 난 시어머니 두 분 모시는 거 싫거든? 시집살이 2배로 할 일 있니? 우리 어머니들 그런 분들 아니야. 무슨 시집살이를 시켜. 그럼 집안 어른으로 당연히 깍듯하게 모시라고 전쟁 선포하듯 전화 걸어서 엄포 넣은 건 대체 무슨 의도로 하신 건데? 몰라. 난 그 집안 싸움에 낄 생각 없으니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 솔직히 말해 전 시어머니가 2분 생긴 것보다는 예비 신랑의 저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태도가 가장 불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사정을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이를 키운 것도 화가 날 판인데 자기 엄마가 닥달한다고 본인 동의도 없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도 끝까지 모르는 척했으니까요. 저런 남자랑 결혼했다가는 허수아비처럼 집안 어른들 싸움에 휘말려 아내인 절 피곤하게만 할 거라는 게 뻔히 눈에 보였죠. 남의 편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겠어요? 거기다 통화 내용을 보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들은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며 오히려 자기 친어머니와 양어머니를 감싸고 도는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집안에서 저 문제로 분란 일어나면 남편이 누구 편에 서서 대변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으니까요. 전 그대로 예비 신랑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며느리 대우해주시며 아껴주셨던 정이 있어 예비 시아버님께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버님, 저 진주예요. 갑자기 지호씨 친어머니라는 분에게 연락을 받아 정말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호씨와도 길게 통화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지호씨가 재혼 가정이라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호씨 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저에게 내가 집안 어른이니 앞으로 시어머니로 대하고 깍듯이 모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복잡한 집안 사정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 고생하며 살고 있기에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 지인은
명절에도 본인들 집에 먼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부모 네 분을 모시고 살면서 어른들 기싸움에 눌려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호 씨의 친어머니 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지호 씨와 결혼을 하면 그게 제 미래의 모습이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 지금까지 지출된 결혼 비용과 혼수 등의 문제는 지호 씨와 잘 상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몇 시간 썼다 지웠다 하면서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특히 아버님께서 저를 딸처럼 예뻐해주고 잘해주셨기에 내심 미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갑자기 변심해서 파혼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저 역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뒤통수 맞은 꼴이니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으니 아예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기까지 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싹싹 비시더라고요. 사돈, 이런 복잡한 집안 사정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지호가 제 친모랑 연락하고 지내는 줄도 몰랐어요. 거의 20년을 이혼 후 아예 연을 끊었고 제 아들 한번 보러 오지 않은 여자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아들과 다시 연을 맺고 있을 줄은.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주에게 전해만 들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대개 아드님이 귀한 아들이듯 진주도 우리에게는 귀한 딸입니다. 우리 딸이 복잡한 집안에 시집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살지 뻔히 다 보이는데 전 이 결혼 찬성 못합니다. 이혼, 재혼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김서방이 양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는 고아라면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네, 그럼요. 네, 제가 다 이해합니다. 녀석이 제 엄마랑 연락하고 지낸다는 말을 제게도 안 해서 저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지호 친모에게 으름장을 놓아 감히 우리 예비 며느리에게 그런 소리도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결혼은 딸내미가 한다고 해도 제가 반대할 겁니다. 지호 본인이야 제 엄마고 하니 연을 억지로 끊으라고야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지요. 제가 호되게 뭐라고 해서 다시는 우리 며느리에게 연락도 못하도록, 다시는 그런 염치 없는 짓거리 못하도록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의 친모가 다시 찾아와 귀찮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완전 차단을 해주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하고 돌아가셨고, 그래도 한때는 진지하게 가족의 연을 맺으려고 했던 분인데 어른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내 고집만 세우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버님께서 워낙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 믿음도 가고 해서 우리 아빠도 영 떨떠름해 하시긴 했지만 결국은 허락해 주셨고, 저 역시 우유부단한 모습만 보이던 예비 신랑과 다르게 강한 의견을 내비치는 아버님의 태도에 마음이 녹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님께서 지금처럼 내 편에 서서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국 결혼을 원래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꼭 30을 채우던 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한번 뒤통수를 맞은 전력이 있기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결혼 초기에는 시아버지의 단호했던 약속이 잘 지켜졌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과는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듯 했지만 저에게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하는 거였겠지만요. 제가 파혼 선언을 한 후 일주일 넘게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하니 이게 그냥 달래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뒤늦게 깨달은 남편이 친모에게 전화해 진주에게 2번 다시 연락하거나 마음대로 찾아오거나 하면
콱 내가 죽어버릴 거야 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나 참 연애할 땐 몰랐는데 남편도 참 덜 자란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시아버지께서 저와 친정아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친모를 찾아가 2번 다시 며느리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도 놓아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려했던 것과 달리 남편도 시아버님도 약속을 잘 지켜주며 절 보호해주신 덕분에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죠. 남편의 새어머니인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매우 원만했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시집살이 같은 것은 영영 저와는 인연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러한 평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암에 걸리신 것이었습니다. 유방암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단계였기에 어머니는 입퇴원을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고, 시어머니의 경우 연령대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암의 진행이 노령 환자들에 비해 빨랐던 탓에 암 치료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시집살이 어쩌고 하면서 난리를 치긴 했으나 시부모님도 저의 부모님이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평소 저를 딸처럼 다정하게 잘 대해주셨던 것도 있기에 아들 하나뿐인 집안의 며느리 된 도리로서 최선을 다했죠. 우리 가족은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남편의 친모였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들었을 게 뻔한 남편의 친모는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혼란을 틈타 다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버님도 남편도 어머님의 병환으로 인해 온 식구가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고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이었으니까요. 거기다 남편의 친모는 저에게 이런 소리까지 해댔습니다. 예, 무슨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니? 저기,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줄로 압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김서방의 친어머니인 것도 알고 굳이 부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저에게는 지금의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시고 저는 2분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인 김서방과 만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간섭할 부분이 아니고 친손주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 그 또한 제가 막을 일이 아니지만 제게 시어머니 대접을 바라진 마셨으면 하는데요. 집안 사정이나 이런 것을 떠나 저와는 완벽한 남남이니까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제 남편의 어머니는 시댁에 계신 분이니까요. 참 말하는 거 봐라. 지호가 여자 하나는 똑 부러진 거 얻었나 보네. 근데 얘, 너 그런 식으로 나 홀대하다가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일 생긴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네가 시어머니라고 믿고 따르는 저 여자는 얼마 못 가 곧 죽을 목숨 아니니? 하지만 난 오래오래 살 거야. 내가 살아도 그 여자보다는 못해도 10년은 더 살지 않겠어? 지금 아픈 사람을 상대로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네가 누굴 시엄마로 모실지는 딱 계산해보면 각이 안 나와? 너 똑똑한 척하지만 말고 계산머리 잘 굴리란 말이야. 헛똑똑이 아니야 이거 완전. 그래도 남편 친어머니셔서 어쩔 수 없이 전화 받은 건데 그런 소리 하실 거면 그냥 끊을게요. 그 여편네 죽고 나면 남는 건 나야. 나 말이야. 그 여자 죽고 나면 네 시아버지랑 다시 합칠 거거든? 죽으나 사나 네 시어머니는 결국 나라고. 기가 막혔죠. 저는 바로 아버님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아버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펄쩍 뛰셨죠. 그러며 아버님은 당시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받을 충격과 상처를 고려해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며 저에게만 슬쩍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혼 사유 자체가 그 여자 바람으로 인해 하게 된 거야. 괜히 수능 앞두고 있는 자식 앞길 막을까봐 걱정되어 내 말을 못한 것뿐이지. 그런데 대체
어떻게 아들하고 연락이 닿은 것인지도 모르겠고, 만나던 놈하고 헤어지고, 이제 늙어서 남자도 안 생기니, 여기서 붙어보려고 그러는 건지. 내가 따끔하게 다시 말을 할 테니까, 아가 너는 걱정 말거라. 그래도 김서방이 계속 휘둘리지 않게 하려면 어머님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서방도 이제 30대고 견딜 수 있을 나이잖아요. 그래도 10년을 넘게 속인 것이나 다름없는데, 난 모르겠구나. 네가 알아서 하렴.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누굴 닮았는지 각이 나오시죠? 그래도 아버님께서는 저한테만큼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시다며 최선을 다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늙으면 마음이 약해져 점점 어린아이처럼 변해간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딱 그런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해주던 인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처음 남편의 친모에게서 연락 온 것을 알았을 때는 오히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지만 상대해주지 않으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라면서 절 안심시켜 주셨던 분이 이제는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정말 그 여자랑 계속 연락하니?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호한테 들었다. 그럼 네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니? 그거야 그쪽에서 계속 연락을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죠. 차단을 하면 되잖아. 그래도 제 남편의 친어머니고 또 김서방이 친어머니랑 연락을 안 하고 지내면 몰라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김서방을 괴롭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아버님께도 말씀드렸으니 조만간에 해결될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생각 잘해야 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네 시아버지 부인은 나야. 너나 지호나 나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고도 너희들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섭섭하게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더 노력할게요. 난 니네가 그 여자랑 연락하고 지내는 것조차 상처가 되는 사람이야. 내가 처녀 몸으로 네 시아버지랑 결혼해서 내 아이는 낳지도 못하고 다 큰 고등학생 아들 키우며 산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렇게 10년을 넘게 헌신하다 병든 제 엄마를 나 몰라라 하고 아들 한창 예민한 시기에 아들 버리고 도망간 여자를 엄마 대접하고 싶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혹시 김서방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아득바득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너희 나 금방 죽을 줄 알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네 아버지 재산이고 내 재산이고 니들한테는 단 한 푼도 못 가게 내가 모든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수를 쓸 거라고. 어머님, 몸도 편찮으신데 흥분하지 마시고 쉬세요. 그럴 일 없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의 침몰한 사람은 아예 대놓고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사람인 마냥 취급하며 아예 저희 신혼집까지 쳐들어와서 시어머니 노릇을 해대려고 했고, 시어머니 역시 이 사실을 눈치챈 것처럼 전보다 더 독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10번씩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고 호출이 왔습니다. 제가 어머님 간호해드리기 위해 병원에 가 있으면 남편의 친모가 전화를 해 집으로 불러드리고, 제가 제 집에서 때 아닌 시집살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또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며 병원으로 불러내는 식이었죠. 단 10분도 쉴 시간을 안 주더군요.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정말 정신적으로 사람이 피폐해졌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저를 2개로 쪼개어 2사람 곁에 붙여놓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기도 한 양
이제는 시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저와 남편에게 붙어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역시 몸이 편찮으시고 항암 치료로 인해 고통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이 더 예민해진 감이 있어 언제 어디서 제가 뭘 하고 있든 바로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10분이라도 늦으면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년아!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잠깐 병원 대기실에서 눈 좀 붙였어요, 어머니. 병실에서 자도 되는데 굳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대기실에 잤다고? 나더러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야? 너 또 그년이랑 같이 있지? 아니에요, 정말. 지금 네가 대기실이면 1분 안에 올 수 있겠구나. 당장 이리 와! 날이 가면 갈수록 말도 험해지고 이제는 저에게 이년저년 욕까지 하기 시작하셨죠. 남편의 친모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아. 감히 시어머니가 집에 방문을 했는데 불이 나게 달려와서 식사를 챙기진 못할 망정 병난 년 옆에 붙어서 샤바샤바 하고 있어. 내가 네 아버지랑 재혼하면 그 재산 어차피 다 내 거야. 알아? 이게 지금 어디 똥오줌을 못 가리는 짓을 하고 있어? 어제 어머님 쓰러지셔서 밤새 간호하느라.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네 어머님은 나야. 이년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는 사람처럼 굼뜬 소리를 하고 있어? 아, 뭐해? 나 너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 당장 밥 차려. 그때까진 남편이란 작자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요? 이 상황에서 제일 속 터지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나 도저히 못 참겠어. 그냥 시집살이도 아니고 한 분은 암투병하시면서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한 분은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살면서 시어머니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이게 대체 뭐냐고. 아버님도 당신도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라고 다시는 연락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게 뭐야?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잖아. 당신이 해결해. 두 사람 다 당신 어머니니까 약속을 이행하란 말이야. 물론 어머니가 나 대학 보내주시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키워준 은혜 있지.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천류는 못 속인다고. 고등학생 될 때까지 낳아주고 길러준 친어머니도 나한텐 똑같은 어머니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내쳐. 그럼 난 뭐니? 난 두 여자 수발들러 들어온 신년이? 난 네 아내 아니고?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마. 두 분이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어. 친어머니도 늙음하게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빼앗긴 기분에 재혼한 남자분과도 이혼하고 혼자 된 몸으로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시겠어. 그렇다고 양어머니도 몸도 편찮으신데 자식들이 소홀히 대하는 것 같으니 마음이 아프신 건 당연한 거고 두 분 다 이해가고 불쌍해. 그러면서 질질 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진짜 이런 찐따가 실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야, 그래, 말 잘했다. 그 불쌍한 니네 엄마 네가 돌봐. 왜 남의 딸인 나더러 돌보라고 난리야? 그렇게 불쌍하고 사랑하면 자식인 네가 수발 들라고. 내가 몸이 10개니? 내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이며 병원에서 전화통 불나는 거 네가 한번 당해보고 불쌍이니 뭐니 하면서 질질 짜라, 어? 아주 그냥 질 아니라고 말은 쉽게 하네? 난 이래야 하잖아.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그 정도도 못해? 뭐? 그 정도? 그 정도? 야, 내가 진짜 그 정도가 뭔지 오늘 한번 보여주리?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이 상황에서 찌질하게 쳐 울면서 이런 소리까지 하더군요. 당신도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곧 엄마 같은 존재다 하면서 좋아했잖아. 지금 상황이 그때랑 같니? 어머니도 나날이 편찮으신 것 때문에 예민해지기만 하는데 당신 친어머니까지 와서 뒤흔드니 사람이 달라지잖아. 너네 친엄마는 불쌍하고
병석에 누워서 전처한테 시달리는 양어머니는 안 불쌍해? 그래도 어머니가 두 분이라 당신은 엄마 사랑 두 배로 받는 거 아니야? 나중에 유산 상속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차라리 복 받은 거야. 남들은 더한 시집살이도 하면서 사는데 우리 어머니들 정도면 양발 아니야? 다 며느리가 예쁘고 매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감사하고 살아. 와, 네가 아주 그냥 요단강 익스프레스 타고 싶어서 환장하는 말만 내뱉는구나. 진짜 혈압이 올라 뒷목 잡고 쓰러진다는 게 무엇인지 몸소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 놈의 수작질을 참을 수도 없었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어쩌니 복받은 여자가 어쩌니 짓거리는 그 주둥이를 다물게 만들기 위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이름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이었습니다. 본인은 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엄마 어쩌고 하면서 현실 파악을 못하는 소리를 해대니 현실을 파악하게 해줘야겠죠? 전 곧바로 친정으로 가 이 사실을 아빠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두 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노발대발하며 결혼을 반대했던 아빠는 우려가 현실이 되니 당연히 분기탱천하셨죠. 내가 어떻게 해줄까? 말만 해. 모가지를 비틀어줄까? 에이,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고 내가 당한 거랑 똑같이 해주면 돼. 그렇게 우리 부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이 실행되었죠. 자네 지금 어딘가? 네, 지금 집입니다. 나오게. 나 지금 자네 집 앞이네. 장인어른? 지금 밤 11시인데요? 낚시는 밤 낚시지. 진주한테는 미리 말해놨네. 강원도까지 갈 거니 채비 단단히 하고 나오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장인어른!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퇴근해서 한숨 자보려고 했는데.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기억 못하는구나. 어차피 내일 쉬잖아. 아빠가 요즘 낚시에 취미가 들리셨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적적하신가 봐. 이럴 때 우리 집안 유일한 사위인 당신이 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헐. 제가 시어머니들에게 당했던 것과 똑같이, 아니 그것보다도 더 작정하고 아빠가 남편을 불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당해보라는 우리 부녀의 복수가 시작된 거죠. 자네 왜 전화를 안 받나? 장인어른, 제가 지금 퇴근하고 운전 중이라. 어른이 전화를 하면 제때제때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금 스케줄 없지? 차 돌려서 우리 집으로 오게. 아, 그럴 거 없이 집에 들러서 진주도 태우고 오게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장모가 오랜만에 갈비찜을 했어. 우리끼리 먹기엔 양이 많기도 하고 부모 잘 둬서 뭐하나. 이럴 때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지. 평일에는 이렇게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해서 밥 먹고 가라고 불러내고. 지금 우리 집 앞으로 오게. 오늘은 또 무슨 일? 주말이라고 퍼질러 있으면 못 써. 남자도 꾸미고 자기 관리하고 살아야 해. 그래야 마누라한테 구박 안 받지. 지금부터 북한산 등산 갈 거니까 준비하고 나오게. 장인어른, 지금 새벽 4시인데... 그럼 등산을 아침 일찍 하지 해져서 하나? 늦게 가면 위험해서 안 돼. 그리고 민주도 깨워서 데리고 오고. 바둑이나 한판 두지. 동네 노친네들이랑은 게임이 안 돼서 재미가 없구먼. 자네랑 두는 바둑이 최고야. 민주도 바둑 좀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오게나. 주말에는 새벽같이 불러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혹사시키고. 아이고, 장모가 허리를 삐끗해서 일만 버려놓고 손을 못 쓰네. 지금 대청소한다고 집안만 엎어놓고 몰골이 말이 아니야. 자네가 와서 좀 도와주게나. 민주 엄마 보낼게요. 지금 진주 사돈어른 보살피로 병원에 가 있다던데. 그럼 이따가 민주 엄마 오면... 전에 지금 장모님이 아프시다는데 그깟 청소 하나 도와주기가 귀찮아서 안 오겠다는 건가?
아픈 시어머니 보필하느라 고생하는 아내한테 처가 대청소까지 다 떠넘기겠다는 거야? 자식 같은 사위 하더니 다 말뿐이었구만.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가 몸이 아프고 일이 바쁘다는데 자식이 돼서 그것도 못 해주나? 띵! 애들은 내가 보살펴 줄 테니 당장 튀어오게나.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청소 돕고 이따가 진주 집에 들어올 시간 되면 병원에서 태워와서 저녁까지 먹고 가게나. 아이고, 장모님 편찮으신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녁도 자네가 해야지. 네? 왜? 허리 아작난 장모가 사위 밥상까지 차려줘야 해? 아니면 하루 종일 쇠 빠지게 병구안하고 온 아내더러 시키려고 그랬는가? 자네 평소에도 집에서 진주한테 모든 집안일 다 떠맡기고 있는 건가? 요즘 세상에.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온갖 사소한 일로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남편을 불러내어 괴롭히기 시작했죠. 남편은 친어머니, 양어머니 모두 뵐 틈조차 주지 않고 불러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평일 주말 없이 시달리니 시간이 있어도 피곤하다며 갈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아빠가 남편을 부를 때마다 저와 아이들이 세트로 끼어 들어가니 저 역시 두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시간이 확 줄었죠. 시어머니가 쳐들어올 시간이 됐다 싶으면 아예 친정 핑계 대고 쪼르륵 아이들 데리고 가 버티고 앉아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거나 말거나 친정일 도와야 한다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계획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먹혀서 친정 어른들이 수시로 불러내게 되어 그동안 수족처럼 부려먹던 며느리가 없어지니 두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아들까지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 얼마나 불안하고 불만이 차오를까요? 예, 너 지금 어디니? 저 지금 친정이에요. 엄마가 허리를 다치셔서 3일 정도는 보살펴드리면서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민주하고 애들은 어쩌고? 당연히 애들도 데리고 왔죠. 지금 집에 가셔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김서방도 일 마치고 바로 여기로 오기로 해서요. 아니, 딸은 출가 외인인데 시댁도 아니고 친정에서 이렇게 밥 먹듯 불러내도 되는 거냐? 지호가 내 아들이지 그 집 아들이야? 왜 남의 아들까지 오라가라 하면서 사람을 괴롭혀? 이게 몇 번째야? 그래도 김서방 양어머니 병원에는 제가 꼬박꼬박 가고 있어요. 네 시어머니는 나라고! 그래도 어머니는 건강하시잖아요. 김서방 양어머니나 저희 친정엄마나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으신 건데.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환자를 나 몰라라 하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한 어머니를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섭섭해요. 어머니 식사 한 끼 차려드리자고 제가 불효녀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양어머니 쪽도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물론 그쪽은 아무래도 암투병 중인 환자다 보니 그래도 제가 정말 모질게 대할 수는 없어서 기본적인 것은 다 챙겨드리고 대신 간병인을 붙여 제가 가지 않아도 케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죠. 예, 너 오늘도 안 오니?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친정에 가구가 새로 들어와서 청소도 하고 가구도 옮기고 해야 하는데 김서방은 아직 일하는 중이고 집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네요. 무거운 가구를 뭘 혼자서 옮긴다고 그래. 그건 저녁에 지호 오면 지호한테 시키고 너는 병원에 좀 와라. 몸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산책 좀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나가기도 힘들구나. 그러라고 제가 간병인도 붙여드렸잖아요. 간병인 아주머니 인건비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간병인 아주머니와 다녀오세요. 아주머니가 불편해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산책 좀 부탁한다고 간병인 아주머니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진주야? 예. 그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갈 생각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던 분들인데 친정 부모님께서 대놓고 이렇게 비호해 주시면서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버리니 그렇다고 시어머니들 입장에서 사돈과 싸움을 벌일 수는 없으니 저한테만 이렇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죠. 그게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친 듯이 혹사당하는 남편도 아주 그냥 돌아버리기 직전에 몰린 것 같았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그보다 더 심하게 시달렸던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려나요? 차라리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사위 왔다고 밥은 먹여가며 혹사시켰고 막말에 욕설까지 하면서 노예 취급은 안 했으니 차라리 저보단 사정이 나은 거죠. 그래도 친정에 가면 진짜 남편한테 음식 시키겠어요? 음식은 결국 제가 하잖아요. 애들 케어도 제가 하고, 그러나 남편은 제가 그동안 당한 것에 반도 안 되는 일에도 석 달을 못 버티고 저에게 울먹거리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좀 말려줘. 나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 지난주에는 영양제 수액까지 맞고 온 거 당신도 알잖아.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장인어른 댁에 묶여 살고 정말 몸이 나만하질 않아.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귀찮아졌어?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님들은 뭐 정도라는 걸 아셔서 새벽 4시에 불러내고 밥도 못 먹은 사람더러 빨래시키고 수발 들게 하고 그러셨어? 남편은 그제서야 아차 싶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동안 제가 당한 혹사를 혹사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일 아니면 모른다더니 남편의 왜 남의 편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겪어봐야 안다죠? 친정 부모님께 똑같이 당하고 나서야 남편도 지금까지 자신의 어머니들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미안해,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나도 어머니들께 좀 적당히 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도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이러다가 정말 말라 죽어. 당신이야 그래도 집에서 노니까 틈틈이 부모님도 뵈고 할 수 있었지만 나는 3개월 동안 정말 어머니들은커녕 아버지도 못 뵙고 있어. 뭐? 집에서 놀아? 누가? 내가? 나도 지난 몇 개월 동안 편찮으신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사지 멀쩡하게 건강하시면서 수저 하나도 본인 힘으로는 안 들려고 하시는 당신 친어머니 밥해다 바치고 빨래해다 드리면서 살았어. 뭐? 내가 집에서 노니까 시간이 많아서 친정 부모님 볼 시간이 있었다고? 나 당신 어머니들에게 시달리느라 민주 유치원에서 하는 학부모 총회도 참석 못했어. 알아? 공개 수업 때도 수업 참관하다 말고 당신 친어머니에게 5분 간격으로 전화와서 불려 나가야 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한 번만 살려줘. 에이, 미안할 거 없어.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당신이 그랬잖아. 어머니가 둘이라 2배로 사랑받아서 좋은 거 아니냐고. 당신도 좋지? 이렇게 사위 생각해서 운동도 같이 다니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몸보신하라고 좋은 음식 해다 먹이는 장인장모가 세상에 어딨어. 부모님 사랑 12배로 받으니까 당신도 너무너무 좋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들이 2번 다시 연락 못하게 해주겠다며 싹싹 빌었지만 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젠 시아버님 말씀도 안 듣는 분들이 이 우유부단하고 찌질한 아들 말을 들을까요? 결국 남편이 2 엄마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셋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저와 부모님 앞에서 싹싹 빌었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많이 호전되셨고 간병인도 있으니 저희 어머니들이 한 달에 2번 이상은 제 아내를 불러내서 만나지 못하도록 제가 정말 신경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내가 늙고 외로우니 어떻게 됐나 봅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태어나서도 집안 대소사 아닌 날은 찾지 않을 테니 우리 아들 좀 돌려주세요. 나 참, 엄마의 사랑, 2배의 사랑 엄마들이 불쌍하네 어쩌고 하더니 지 살겠다고 엄마들을 무릎 꿇리는 아들. 참 대단한 효자죠. 그 꼴을 가만히 보고 계시던 울 아빠가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주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서로가 진주 진짜 시어머니니 뭐니 하면서 기싸움 하느라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내 딸 등만 신나게 터뜨렸다지요. 내 보기에는 둘 다 진짜 시어머니로서의 자격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어머니면 며느리를 딸처럼 여길 줄을 알아야지. 딸을 이렇게 막대하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진주는 시어머니는 없다 생각하고 살 것이고 내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꼴을 두고 보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 한 번만 더 내가 시모니 하면서 기싸움하는 판에 내 딸 끌어들이면 그때는 내가 초호와 변호인단을 선임해서라도 당신들 아들이랑 내 딸 갈라놓을 거니 그렇게 하십시오. 아빠의 불호령이 끝나자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고 거기엔 모든 기재사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을 뿐 아니라 저의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남편의 사인만 들어가면 되는 상태로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나오자 2 여자와 찌질한 저의 남편은 합주기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후로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물론 남편의 양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이 있어도 아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기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완전히 모르는 척하고 살 수는 없어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방문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지만 아버님까지 안 보고 살 이유는 없으니까요. 아버님은 2 여자분이나 남편의 편을 들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똑부러지게 잘 대처했다며 나도 이제 늙고 힘이 드니 저것들이 내 말을 씨알도 안 들어 처먹으려고 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 나도 속만 썩었는데 내가 며느리는 잘 얻은 것 같구나. 나 참 이래서 사람이 뒤가 깔끔하게 살아야 하는 거요. 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죠. 아버님도 따지고 보면 늙음하게 2 여자 사이에 끼어 박이 터지셨으니 그 심정 제가 이해 못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지금 공평하게 시댁도 친정도 격주로 1번씩 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더는 군말이 없었고 남편의 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혼 전에 못 박은 대로 다시는 저에게 찾아오지 않겠다고 각서 쓰셨어요. 아들이나 남편이 보고 싶다고 하면 밖에서 따로 만나고 계시죠. 솔직히 이 약속이 영원히 지켜지리라곤 생각 안 합니다. 건강할 때도 그렇게 애정결핍 환자처럼 난리를 쳤는데 남편의 친어머니가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하지만 으름장 놓은 대로 저에게 2번은 없을 거라는 걸
남편도 알고 있으니 자기가 살고 싶으면 알아서 대처하겠죠. 남편 도장만 있으면 되는 그 이혼 서류는 지금도 제가 집안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답니다. 참 나이 든다고 모두 어른은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였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